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 보다 더 제육볶음탕님 전문적으로 별풍선 333개 다뤄드리고 적중기원. 있습니다. 공식 방송 저도 이제 한 약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하면서 이제 조합 데이터표도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 지금 단 두 조합만으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화살표 따라서 정중앙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10연승 기록이 여러분들 뭐 잘 쉽게 나오는 기록은 일단 확실히 아니긴 합니다. 그것도 단 두 조합만으로 만들어내는 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7번의 10연승 이상 기록 중에서 6번이 총 야구 시즌에 또 몰려있기도 합니다. 이번 야구 시즌도 일단은 또 교류전 들어와서 연승 들어와 있죠. 제가 또 가장 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대기록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대한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저의 증거 자료들 숲TV 제 아르마다 방송국 들어오셔서 게시판 최상단 개인 통산 기록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올렸던 실제 적중 게시글이니까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 그리고 내용 그리고 댓글까지 모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다 공개해 놓은 거 하나씩 또 살펴보시면 도움 되시겠죠. 카카오톡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제가 댓글창에다가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주 단위로 끊어서 월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또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일수에 맞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야간 프리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아껴놨던 많이 아껴놨던 주력 몰빵 또 6연승 도전 구간입니다. 주력 몰빵이란 매일 딱 한 조합에만 금액을 몰빵 2배 몰빵해서 베팅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요게 지금 현재 5연승으로 또 구간이 괜찮아서 6연승까지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에는 최근 또 적중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이제 교류전 패키지를 파는 이유, 지난주 교류전 6일 중에 5일 적중, 그리고 5일 중에 2일 올킬, 나머지 3일은 금액업 올려가지고 싹 다 또 다 먹었습니다. 일본 야구를 제가 아마 분석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게 이미 딱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메이저리그도 잘 갖고 왔고요. 근데 요거 미국 축구도 있어야 돼요. 여기 축구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적중한지 모르고 못 갖고 와가지고 그런데 축구도 지금 3연승입니다. 오늘 4연승 도전 구간이에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라델피아랑 시카고 컵스 경기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먼저 할게요.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잭 휠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6승 2패와 방어율은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2.9점대입니다. 그리고 시카고컵 선발 투수가 오늘 보이드입니다. 5승 3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3.01입니다. 자, 요 경기는 우선은 선발 매치업만 놓고 보았을 때는 약 근소하게, 뭐 정말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지만 약 근소하게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 잭 휠러가 앞서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아쉬운 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빠따죠. 이제 타격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잘 내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필라델피아가 타격 성적이 안 좋다라는 게 지표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리그 30개 구단,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통틀어서 WRC, 우르크가 이게 타격 효율 지표죠. 이게 28입니다. 거의 뭐 바닥에 지금 위치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도 이제 필라델피아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원정 경기보다는 홈 경기가 좀 더 낫습니다. 많이 낫다고 볼 수가 있겠죠. OPS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고려해 보았을 때는 나름 홈 경기에서 좀 이제 타격적인 포인트에 힘을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고, 잭 휠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홈 경기에서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POP에서도 안정감이 있어지고, 뭐 전체적으로 피홈런 리스크도 많이 줄어드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WHIP가 평균 이제 0.9점인데 홈 경기에서는 0.7점대로 또 훨씬 더 많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최근 불안한 게 또 이제 불펜에 대한 이제 리스크도 좀 있는 필라델피아기도 한데, 뭐 잭 휠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1이닝이 문제입니다. 가장 흔들리는 이닝이에요. 1이닝에서만 잘 틀어 막아주면은 기본적으로 6이닝에서 많게는 뭐 7이닝까지도 마구 먹어준 선수라서 뭐 불펜에 대한 불안감을 그렇게까지 크게 드러낼 만한 그런 선수는 또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컵스 선발 투수 매튜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이 좀 더 약합니다. 어느 부분에서 약하냐면은 원정 경기에서 득점권 찬스 때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득점권 피안타율이 이번 시즌 좀 눈에 띄게 높은 모습인데, 그러니까 3할 7푼 때면은 이게 뭐 그냥 피안타율이라 하더라도 3할 7푼 되면 너무 높은 수치인데, 득점권에서 3할 7푼이면은 이거는 사실 선발로서 자격 요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득점권 피안타를 한정해서, 그리고 이제 원정 경기 때는 더 올라갑니다. 4할 2푼까지 올라갑니다. 상당히 좀 불안한 형태의 선수인 건 분명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선수도 이제 맞추 잡는 유형인데도 뜬공이 좀 많기 때문에 어쩌면 필라델피아의 홈 경기에서의 좋은 타격값이 여기서 조금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제 시카고 컵스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타격값이죠. 1번부터 9번까지 그 어디에서도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타선들이 좀 질비한데, 이게 이제 원정 경기가, 제가 이거 그 다저스랑 시카고 컵스 이번 메이저리그 그 도쿄 시리즈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이번 시즌에 시범 경기 때도 그랬거든. 얘들이 시범 경기 원정 OPS가 1등 팀이에요. 그만큼 원정 경기에서 잘 칩니다. 홈 경기 이제 OPS가 7할밖에 안 되는데 원정 OPS가 8할 3푼이에요. 이게 8할 3푼이라는 수치는 양키스가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빠딱 값이란 말이지. 그만큼 이 경기는 저득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잭 휠러가 저는 1이닝만 잘 맡아준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그래도 점수로 잘 막아주지 않을까. 결국에는 불펜이 오늘도 문제일 필라델피아라고 봅니다. 저는 필라델피아가 질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선발 구간에서 앞서고 있고 타선 구간에서도 오늘 홈 경기이기 때문에 나름 좀 이제 물꼬를 트지 않을까. 최근에 워낙 원정이 답답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다만 마힌승은 보지 마세요. 일반 승 중에서 오늘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마힌승까지 보긴 좀 어렵고, 차라리 마힌승 보실 분들은 오바를 보십시오. 아니면 아예 크게 가버려. 마힌승을 한 2.5점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언더 날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컵스가 아예 부진해버릴 걸 생각을 해서 2.5 마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오바, 2.5 굳이 구간 꼽나간다면 저는 컵스 프랜승 쪽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보스턴과 템파베이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데이터가 100개인 건가요? 지금 그 제가 이번 달은 6월 한 달은 또보기님 여기 별풍선 100개 참고하시면 적중 됩니다. 기원. 그러니까 하루 패키지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주 패키지 단위로 최소한 좀 장기적으로 함께 하실 분들 좀 모집을 좀 하고 있어요. 별풍선 구매가 안 됩니다. 그거 그 원스토어 앱에서 어플을 새로 까시면 되고, 아니면 PC 키셔가지고 이제 구매하시면 바로 됩니다. 아직까지도 숲TV가 이게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별풍선이. 자, 그 다음은 보스턴과 템파베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써먹을 게 많은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제 뜻대로 나와줄지 좀 이제 의문이 되는 경기가 오늘 이 경기다. 자, 일단 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브라이언 베이오 선수입니다. 2승 1패, 방어율 3.9점대고요. 근데 저는 브라이언 베이오가 왜 이렇게 방어율이 높은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3.9점대? 그러니까 구위 값이 좋은 선수가 홈 경기 선발 등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방어율이 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템파베이 선발 투수가 오늘 바즈입니다. 5승 3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 셰인 바즈, 템파베이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원정 경기. 그러니까 얘도 구종 값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제 얘는 제가 볼 때는 포수를 바꾸거나 로케이션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싹 갈아엎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잘 볼이 좋은 건 알겠어. 원래 템파베이 애들이 뭐 불펜 출신에서 선발로 넘어온 애들도 많고 기본적으로 구위 값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저스의 뭐 글라스노, 얘도 이제 템파베이 출신이기도 했고, 또 이제 지금 어디 갔더라? 볼티모어 다음에 아무튼 그 잭 애플린도 템파베이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홈에서 잘 던진 선수들이 많단 말이야. 그만큼 구위 좋은 애들이 많고, 이제 셰인 바즈 같은 경우에도 구위가 좋다 보니까 로케이션이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점은 피홈런 리스크가 너무 커요. 얘가 경기당 이제 맞는 홈런 개수가 1.8개인데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1.5 넘어가면 위험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피상 타율이 거의 뭐 한 5할 때 육박하다. 그러니까 안타 2개 맞으면 1개는 장타, 2루타가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쨌든 보스턴 홈 구장, 조금 더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고 한다면 다소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오늘 경기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도 또 하나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홈 구장 자체가 이번 시즌 양키스 2군 구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에요. 근데 원정만 갔다 하면은 사실 좀 OPS가 많이 떨어지죠. 타선들이 침묵하는 경기들 대부분들이 보면 템파베이는 원정 경기에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브라이언 베어 보스턴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홈 경기에서 방어이 더 안 좋긴 하거든요. 원정이 3점이고 홈이 4점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구장의 특성을 좀 타는 이제 애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그게 이제 브라이언 베어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제가 구종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 선수의 구종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나쁘지가 않습니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훌륭하다고도 생각이 들고, 또 지금의 그 보이스턴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빠따까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최근 한 열흘 정도 지표만 놓고 봤을 때 리그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는 또 빠따값도 보여주고 있다. 불펜도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죠. 상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밸런스가 오늘 보스턴이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템파베이가 정말 가끔씩 그 미쳐가지고 빠따 불 뿜는 그런 구간만 아니면, 저는 솔직히 오늘 이거 동배당 받은 것도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고, 좀 고배당 쓰실 분들은 1마인도 괜찮고요. 어쩌면 뭐 2.5 마인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다. 언더바도 오바를 보긴 하는데, 보통 제가 오바 좋아 보이는 건 그냥 좀 권장을 잘 드리잖아요. 보스턴이랑 템파베이 팀도 붙으면 오바가 잘 나는 팀이긴 한데, 사실 오늘은 저는 브라이언 베어가 좀 잘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바를 보긴 하지만 뭔가 주력급으로까지는 권장을 좀 드리지 않는 그런 경기입니다. 보스턴 승에다가 마헨슨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러키와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러키 선발 투수가 서발레, 뭐 에런 시베일이죠. 그러니까 영어대로 그대로 읽으면 시베일입니다. 시베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발레, 이렇게 뭐 서왈레 이런 식으로 읽는데, 영어대로 읽으면은 에런 시벨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에런 시벨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고요. 시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템파베이 때부터도 형들한테 권장을 가끔씩 드렸지만, 얘가 홈 경기 선발 등판할 때 저는 시베이를 좀 잘 챙겨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 선수가 홈이랑 원정 편차가 좀 심해요.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1승 1패, 방어율이 5점대 시즌 기록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서 홈 경기 방어율이 1.8밖에 안 됩니다. OPS도요 5 할 때밖에 안 돼요. 굉장히 또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의 문제점도 아무래도 이제 구위가 좋은 선수였고, 그리고 템파베이 있었을 때는 이제 불펜으로도 뛰었다 보니까 이닝 이팅, 스태미너에 대한 좀 문제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구종 구위 몰빵 투수다 보니까 이제 그 장타율에 대한 좀 문제가 좀 있죠. 피홈런 리스크와 함께 피상투율도 좀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그게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은 대부분 원정 경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홈 경기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없기는 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홈 경기에서 빠따가 많이 떨어지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애틀 그리고 미러키 요런 두 팀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갈포 팀. 그러니까 뭐 솔로런이나 뭐 투런포나 정말 답답하게 게임 이어가다가 홈런 몇 방 쳐가지고 게임을 뒤집는 또 그런 팀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 미러키가 승리하더라도 많은 득점으로 승리할 가능성 좀 없어 보입니다. 맥스치가 좀 있어 보이는, 한계가 좀 있어 보이는 미러키의 빠따가 아닐까라 좀 생각이 들고요. 미러키 보면은 많은 득점할 때 보면은 대부분 원정 경기가 많죠. 그리고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오늘 크리스 셰일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3승 4패, 방어율 2.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초반에 많이 흔들렸어요. 이제 셰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애틀랜타의 하락세에 또 셰일도 한몫을 했던 선수였는데, 최근에 보시면 조금은 또 0점을 잡고 있는 모습이죠.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현재 지금 찍어주고 있고, 어쨌든 크리스 셰일 형님은 뭐 늘 잘합니다. 뭐 조금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0점을 잡고 잘해주고 있는 그런 선수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세부적인 수치도 이제 모자람이 없습니다. 뭐 피안타율도 대부분 2할 때 초반대고, 득점권에서 강한 또 형님이기도 하죠. 조금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원정 경기에서 좀 홈런을 맞는다라는 거, 그게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뭐 그거 말고는 크게 문제점은 없다. 다만 이제 이 형님이 이제 그 이닝 히팅이 안 되죠. 아무래도 좀 나이값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 던져봤자 한 6이닝 정도 던지는 게 최대 한도. 직전 애리조나 경기에서 6이닝 던졌죠. 문제는 애틀랜타는 지금 불펜입니다. 불펜이 거의 뭐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지난주 때 애틀랜타 터진 경기들 대부분 불펜이 말아먹었죠. 불펜이 지금 리그 최하위.
29위에 위치가 되어 있고, 또 애틀랜타가 이번 시즌 부진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일조하는 거는 마운드도 마운드지만 빠따 값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따 값도 거의 뭐 바닥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정 경기가 더 약한 팀이기도 하죠. 언더 쪽으로 접근해봐도 될 것 같고요. 미러키가 지더라도 2점 차 이상으로 질 만한 게임은 절대 아니다. 프랜슨 쪽 한번 접근해봐도 될 것 같고, 언더나 아니면 뭐 도전해보실 분들은 미러키 역배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인트루이스와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의외였던 경기였어요. 원래 제가 홈 팔란테를 굉장히 좋아하고, 홈 팔란테를 가끔 형들한테도 이제 주력으로 드리는 구간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직전에 그 홈 팔란테를 가져와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캔자스와의 그때 홈 경기였는데, 팔란테가 홈에서 4이닝 동안 7실점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장타 맞으면서 와르르 무너졌었는데, 어제도 오늘 선발 투수가 세인트루이스 팔란테입니다. 4승 3패, 방어율 4.9점까지 치솟았고요. 토론토 선발 투수가 오늘 호세 베리오스입니다. 2승 2패와 방어율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호세 베리오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브레이킹 볼의 강점이 워낙 뚜렷한 선수라는 거. 뭐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결정구를 가지고, 제가 좀 좋아하는 형태의 선수죠. 결정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홈과 원정에서 그렇게 큰 편차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선수가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긴 해요. 이제 방어율 3점대, 홈 경기가 4점대로 오히려 원정이 더 나은 모습. 그리고 토론토로 간다면 어쨌든 필승조 구간에 퀄리티가 워낙 또 좋은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발 구간에서 앞서는 경기들은 또 좋은 퀄리티의 불펜을 또 내보낼 수도 있다라는 강점도 있죠. 다만 이제 호세베리오스 형님도 조금은 아쉬운 게 직선 구정이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트를 쌓아나가는 어떤 포신, 호세베리오스가 나랑 친구인가? 아무튼 이 포신 페스티벌에 대한 어떤 그런 피장탈이 좀 있고요. 피홈런의 대부분이 다 포심입니다. 실제로 현재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포심에 대한 피홈런 수치가 가장 높은 팀, 그러니까 1위는 아니지만 최상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는 팀이 바로 세인트루이스죠. 그런 부분에서도 오늘 자칫 잘못하면은 피홈런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오늘 경기겠고, 그리고 이제 팔란테 얘기를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홈 경기가 좋습니다. 이게 9위 값에서 이미 차이가 많이 나요. 원정 경기 평균 9점 값보다 홈 경기에서 거의 1.8배 정도 더 좋아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홈 경기에서 뭐랄까요, 땅볼 유도가 굉장히 잘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볼이 묵직하죠. 그래서 대부분 장타팀들, 뭐 토론토처럼 이런 장타팀들한테 좀 이제 나름 효율은 좋아요. 상성은 좋아요. 그리고 토론토가 로저스 센터에서 치던 그 땅볼과 이 세인트루이스 홈구장에 치는 땅볼이 좀 다르긴 할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 뭐 결국에는 이 경기는 그래도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보는 게 당연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팔란테를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세인트 역배가 아니라 언더로 갈게요. 언더로. 예. 그러니까 팔란테도 나쁘지 않을 거고, 호세베리오스도 나름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잘 던지는, 그러니까 결정구를 갖고 있는 투수기 때문에 언더 먼저 보면서 세인트 프랜스 그리고 역배승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애슬레틱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면서 참 어려웠던 경기였는데, 에인절스 선발 투수가 오늘 키쿠치 유세이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1승 5패, 방어율 3.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애슬레틱 선발 투수가 오늘 스프링스입니다. 5승 4패, 방어율은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프리 스프링스가 이번 시즌 흔들리는 이유, 그러니까 바로 직전 경기였나요? 그 세베리노, 매치에서 데려온 세베리노가 흔들리는 이유랑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홈구장 자체가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 홈구장이 좀 많이 터져나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즌 지표가 좀 좋지 못한 형태이고, 다만 원정 경기가 스프링스가 나름 나쁘지가 않거든요. 방어율이 3점대밖에 안 됩니다. 훅 떨어지죠. 그만큼 나름 그래도 준수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애슬레틱스의 힘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여러분들 타격값입니다. 타격값이 현재 지금 리그 전체 5위에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 열흘 정도만, 10일 정도만 제가 떼놓고 봤을 때, 어쨌든 최근 지표도 중요한 거니까 타격 지표가 놀랍게도 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1등입니다. 최근에 타격 효율이 가장 좋았던 팀 꼽으라고 한다면은 애슬레틱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역시나 타격의 힘을 좀 보탤 수 있는 상황이다. 투수는 잘 던질 것이고, 어쨌든
빠따의 힘도 여전한 애슬레틱스일 것이다 라는 얘기고, 어쨌든 이제 여기 스프링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건 장타입니다. 홈런을 많이 맞죠. 이것도 좀 문제다. 또 기쿠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뭡니까? 홈런을 많이 맞는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홈 경기 때 워낙 좋습니다. 방어율이 1점대까지 떨어져요. 다만 장타율이 커. 그러니까 이게 실점을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맞았다 하면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에 두 선발 투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다? 홈런 수치다. 그러면 양쪽이 어떤 팀이 조금 더 홈런을 잘 치냐를 좀 고려해 보았을 때는 놀랍게도요, 타격 지표가 애슬레틱스가 최근에 1등인데 홈런은 얘들이 더 잘 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거 에인절스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상성을 좀 비교해 보았을 때 둘 다 홈런의 취약점이 있는 두 선발 투수인데 그나마 홈런은 여기가 좀 더 낫다. 전체적인 빠따 값은 애슬레틱스가 낫고요. 이제 홈런에 대한 강점은 에인절스가 낫기 때문에 저는 에인절스 쪽 골라볼게요. 그리고 한번 마이슨 봅시다. 그리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샌디에이고와 그리고 다저스 경기입니다. 오늘의 가장 인기 있는 매치이자 아마 김하성 선수가 있었으면은 진짜 반드시 봐야 했던 이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샌디에이고가 승리한다라는 거는 아마 타격의 힘, 그러니까 다저스 선발 투수 더스틴 메이를 무너뜨리는 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바 쪽이 날 것 같고요. 다저스가 이긴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샌디에이고의 타선을 꽁꽁 묶으면서 아마 마운드에서 강점을 보여주면서 언더가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일단은 어쨌든 뭐 정확한 이제 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먼저긴 한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오타니가 지금 오늘 경기 일단 뭐 출전에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몸 상태에 조금 살짝의 이상이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곳에 메디컬 리포트에 주황색으로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나오기는 해요. 빨간색이 아니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중간에 갑자기 교체가 될 가능성도 좀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내일 아침에, 다저스가 가장 잘하는 거죠, 아침에 갑자기 뭔가 이제 이탈할 가능성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혹시 다저스로 베팅하실 분들은 내일 아침에 이거 시간 이제 10시 40분 경기라서 보고 갈 수 있거든요. 오타니 출전하는 거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다저스 가실 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샌디에이고 선발 투수 오늘 닉 피베타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겠는데, 이번 시즌 6승 2패와 방어율은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다저스 선발 투수 오늘 더스틴 메이입니다. 3승 4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을 합니다. 닉 피베타는 제가 보스턴 때도 형들한테 몇 번이나 이제 형들 좀 추천을 드렸던 선수였죠. 피베타는 딱 한 가지, 그냥 홈 경기에서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때도 나름 홈 경기에서 나름 원정 경기보다 나았었는데, 샌디에이고 이 팀 와가지고 거의 뭐 미친 정도의 수준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자, 일단은 이 선수가 홈 경기에서요 5승 0패입니다. 방어율이 1.6점대고요. WHIP가 0.67점대. 오늘 선발 등판하는 18명의 선발 투수 중에서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제 다저스를 상대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포심의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 다저스는 어쨌든 포심을 굉장히 잘 치는 팀이고, 대부분의 홈런 수치도 다 이제 포심 페이스볼에 포커스를 맞춰놓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닉 피베타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볼이 굉장히 다양하죠. 포심과 커브 이 한 가지의 로케이션이 있고, 두 번째는 스위퍼와 커터 두 번째 로케이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로케이션이 우타자와 좌타자를 이제 번갈아 가며 상대를 합니다. 그만큼 좌우 상관없이 다 잘 던지는 선수다. 이런 투수가 굉장히 귀합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피베타가 보스턴에서 샌디 넘어온 다음에 거의 진짜 이제 고점을 찍고 있는 지금 순간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피베타가 지난 시즌에 보스턴 있을 때 다저스 상대로도 강했어요. 원정 그때 다저스 스타디움 가가지고 6이닝간 무실점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히 이 샌디에고의 불펜에는 연투가 또 없기도 하죠. 피베타도 6이닝 정도는 먹어둘 수 있는 선수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 피베타가 오늘도 미친 피칭을 할 거라는 건 예상이 되고, 다만 더스틴 메이가 원정 경기에 거의 배팅볼이거든요, 진짜. 그런 부분에서도 샌디에이고의 이 타선, 부디 이 타선이 문제란 말이야. 타선에서 얼마나 좀 도와줄 수 있는가. 그래도 최근에 샌디에이고가 좀 타선이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 이 경기 샌디 역배 볼게요.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아싸리 생 역배 보실 분들도 역배 한번 보셔도 괜찮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샌디에고가 지금 불펜 도형들 리그 3위입니다. 그러니까 닉 피베타라는 홈 최강 투수 다음에 불펜 3위 불펜이 또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전 샌디 역배. 프랜승에다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샌디가 진다면 타선 때문에 질 겁니다. 자, 다음 경기는 월드컵 예선 경기. 자,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저는 이거를 오늘 포틀랜드 언더가 기준점이 2.5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못 맞춘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또 형들이 알려주셔서 보니까 3.5더라고요. 그래서 적중입니다. 오늘 미국 축구는 싹쓸이 올킬이죠. 3경기를 다 맞췄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외 축구가 끝난 시점에서 제가 또 미국 축구를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또 미국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는 축구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비시즌 기간에 우리는 또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들 미국 축구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월드컵 예선 이제 나머지 경기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이 별풍 좀 지울게요. 자, 가볍게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이랑 북마케도니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가 이제 직전 경기 벨기에를 상대로 1대1 무승부. 이때 참 벨기에 가신 분들 참 쓰라렸을 거고, 저도 이제 그때 추가 주력으로 벨기에를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잘 지키고 있다가 마지막에 극장골 먹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북마케도니아가 그때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한 골을 먹히더라도 계속해서 그 라인을 유지하고 밸런스를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폭발시키는 힘이 있어. 근데 그게 좀 홈 경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원정 경기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조직력이 조금은 와해가 됩니다. 그게 좀 문제고, 카자흐스탄도 나름 홈 경기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경기는 뭐 다들 북마케도니아 구간을 많이들 보시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 경기는 조금 더 햄무 쪽 차라리 일반승 보는 것보다도 1점 차 승리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코어는 한 1대0 아니면 2대1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요거 북마케도니아 햄무 고배당 치실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만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북마케도니아 승 그리고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쪽지 잠깐만. 어제 후원하신 형님이신가? 맞네. 형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고 갈게요. 바로 발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스토니아와 노르웨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이제 이 노르웨이 역배랑 그 다음에 오바를 축으로 잡고 그날 이제 올킬을 냈죠. 그만큼 노르웨이가 이제 이번 시즌 가장 좀 떠오르는 그런 팀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누가 있냐? 홀란드가 있죠. 그때 좀 프리뷰 때도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홀란드랑 또 이제 웨데고르, 그러니까 홀란드만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냥 골잡이 하나만 건실한 팀인데, 사실 웨데고르가 중앙 구간에서 볼 배급이 잘 되다 보니까 마치 맨시티의 덕배와 홀란드의 어떤 조합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받을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포커스가 공격 라인에가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 다득점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오늘도 노르웨이가 2득점 아니면 3득점 이상 하지 않을까 싶고요. 에스토니아의 약점은 수비 조직력이죠. 얘들이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수비가 안 돼요. 특히나 에스토니아의 수비 내용들을 보면은 얘들이 오늘 리그 전체가 아니라 오늘 그 월드컵 예선하는 유럽의 12개 팀 통틀어서 수비에서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가장 적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비 애들이 좀 오버래핑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기도 하고 선수들 성향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홈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 지더라도 한 골은 넣고 지는 약간 이런 형태란 말이지. 직전 제가 그래서 이제 에스토니아 역배를 봤는데 이스라엘한테 3대1로 깨진 이유도 결국 골은 넣지만 성과는 내지만 수비가 안 된다. 조직력이 완전 무너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공격 포인트에다 힘이 좀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좀 난타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제가 이제 뭐 이 마헨부터가 출발이기 때문에 3대1 스코어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노르웨이가 저는 3골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비력이라고, 에스토니아의 수비력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3골을 넣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마헨이 일단 가능해 보이고, 여기에 에스토니아가 거들면 아마 오바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노르웨이 이마헨승에다가 오바. 해외 사시는 분들은 뭐 요런 경기 한번 두 개를 묶어보셔도 좀 재밌게 경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홀란드를 정말 미친듯이 응원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르웨이 승에다가 마헨승 오바. 노르웨이가 홈 경기였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에스토니아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벨기에와 웨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전 이제 벨기에가 이제 북마케도니아한테 1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게, 벨기에의 문제점은 어쨌든 공격 루트, 활로는 잘 여는데 이제 문제가 결정력이다. 이제 황금 세대 때도 어쨌든 결정력과 또는 이제 뭐 수비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 지적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결국에 벨기에가 계속해서 이제 너무 똑같은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벨기에를 상대하는 팀이 별풍선 어느 500개 정도 접종기원. 벨기에를 상대할 만한 그 준비가 수비가 당연히 되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웨일즈가 예전보다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고,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좀 얘들도 득점에 대한 어떤 결정력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결국 벨기에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벨기에가 역사상 홈 경기에서, 그러니까 상대전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벨기에가 좀 앞서긴 하지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벨기에가 홈 한정, 벨기에 홈에서 웨일즈에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이제 상성도 우리가 이런 국가 대항전에서 무시를 못하겠죠. 그런 부분 고려해 보았을 때는 저는 벨기에가 절대 질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벨기에 최근 좀 답답한 이런 이제 공수 밸런스에서 1햄부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오히려 이제 프로토에는 이제 2프렌이 또 열려 있죠. 웨일즈 2프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벨기에 일반승 배당이 아쉬우신 분들은 웨일즈 2프렌이 한 1.5 정도 되니까 그걸로 접근해도 될 것 같고, 전 이거 2.5기 때문에 오버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2대1, 그리고 햄무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고배당 쓰실 분들 괜찮을 만한 경기라고 봐요. 자, 다음은 페루 제도랑 지브롤터 경기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분석할 이유가 없죠. 절대 이거는 페루 제도가 뭐 정말 얘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얘들이, 그러니까 지브롤터란 팀은 우리가 최근에 그 막 3마인 봤던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페루 제도가 원정 경기가 문제라서 그렇지 얘들이 홈 경기에서는 득점이 꾸준하게 나와줍니다. 이제 문제는 얘들도 한계가 있어. 그 이상을 못 넘어가죠. 지브롤터 같은 경우 오늘 클린치트입니다. 아마 골 못 넣을 거고, 얘들도 수비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1대0 아니면 2대0이야. 근데 이게 페루제도 일반승을 가자니, 그리고 공통적으로 페루제도 일반승을 가자니 배당이 1.12 배당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1대0 아니면 진짜 2대0인데, 그래서 이거 차라리 언더로 가는 게 좀 나아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요것도 햄무 한번 써보면 좋을 만한 경기다. 1대1면 하여튼 2대0일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페루제도 일반승 뭐 배당 짜도 괜찮으면은, 아니면 뭐 단폴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일반승만 가시거나 아니면 언더 볼게요. 차라리 햄무 저는 골배당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온사이언 감사드리고요. 네온사이언 바로 데이터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탈리아와 몰도바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기 사실은 이제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몰도바도 어쨌든 홈 경기에서는 좋은 성과를 내는 팀이지만 원정 경기에 좀 성과를 내기 좀 어려운 팀이다. 그러니까 몰도바가 그래도 괜찮은 건 뭐냐면, 원정 경기에서도 맞붙는 팀이 수비가 붕괴되어 있으면 얘들도 이제 앞선, 그러니까 앞대가리, 그러니까 1선 2선 구간이 나름 괜찮죠. 사이즈가 괜찮은 팀이라서 나름 그래도 성과를 내기는 해요, 원정 경기에서. 근데 수비가 좋은 팀을 만났을 때는 너무 앞대가리들이 투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막히는, 꽉 답답해져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결국엔 이탈리아가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수비 라인 자체가 갖춰져 있는 팀이고, 그리고 또 감독도 지금 경질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본적인 홈에서 승리는 이어가지 않을까. 지금 이탈리아는 뭐 사실상 이게 얘들이 지금 탈락 확정인가요? 직전 경기 지면서 노르웨이한테, 그죠? 아무튼 이제 뭐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홈 경기에서 몰도바 정도는 크게 잡아내지 않을까. 어쨌든 근데 팀 분위기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 마행, 이게 이제 기본 마행인데 괜찮긴 하지만 요런 어수선한 팀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인데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어려운 경기입니다. 메이저리그 뭐 통틀어서 축구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경기고, 그냥 전력 차이만 놓고 봤을 땐 너무 많이 나요. 특히나 크로아티아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오케이. 크로아티아가 이제 홈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전력 객관적인 전력 차이에서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만약 크로아티아가 또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 얘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크로아티아가 홈 경기에다가 갖고 있는 그 선수들의 퀄리티만 따져놓고 봤을 때는 크로아티아가 압도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체코의 그 성과가 상당히 좋죠. 애들 지금 4연승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4연승 자체가 단순하게 뭐 운이 좋아서 승리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공수 밸런스가 완벽해요. 그 정도에서 갖고 온 승리이기 때문에 사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 7골을 넣으면서 우리도 이거 3라인 그때 배팅했잖아요. 7대 0으로 갖고 왔었어도 이제 상대 팀이 최약체 팀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는 뭐 충분히 이게 지브롤터였잖아. 얘들.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7대0이 나올 수 있는 스코어였고,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국가대항전을 잘하고 중원 밸런스에다 힘을 좀 꽉 잡아놓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득점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1대0 아니면 2대0이라고 좀 놓고 보고, 다만 지금 체코가 워낙 기세가 좋잖아요. 또 이런 국가대항전에서는 기세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다 보니까 크로아티아 승은 봅니다. 크로아티아가 이기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큰 점수 차이로 승리하기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언더도 괜찮고 아니면 헨무 정도 한 번 더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헨무를 좀 많이 권장드리긴 하는데 그만큼 오늘 뭔가 막 압도하는 그런 팀들은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메이저리그 좋아 보이는 6경기랑 그 다음에 월드컵 예선 6경기 모두 프리뷰해드렸고, 메이저리그도 오늘 적중하면서 연승 도전, 축구 같은 경우에도 연승으로 또 확정되면서 오늘 5연승 도전이죠. 뭐 계속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팀 하나, 그 다음에 요 월드컵 예선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팀 하나 2개를 골라서 주력 몰빵 딱 한 조합으로 드렸고, 오늘도 6연승까지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깔끔하게 형들 내일부터는 또 일본 야구 교류전 다시 또 시작하니까 지난주만큼이나 또 잘 한번 성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숲TV 여러분들은 또 전체표 보셔야 되니까 추천 많이 좀 사소리님 눌러주시고, 별풍선 500개 적중 기원. 전 눌러주시면 바로 저 전체표 띄워드리겠고요. 또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진짜 미국 축구는 분석만 들었어도 정말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